안녕하세요, 러닝버드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사진과 영상을 잘 찍기 위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이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기본편과 활용편 이렇게 두 개의 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기본편인 오늘 영상에서는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고, 활용편인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촬영 상황별로 어떻게 세팅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촬영을 하실 때 순간순간 상황별로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를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세 가지 요소들의 특성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는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사진이나 영상의 밝기를 결정해주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요소들이 가진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노출을 조절하실 때에는 각 요소의 특성을 감안하셔서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셔야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조리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니 24105G 렌즈인데요. 렌즈 가운데 쪽을 잘 보시면 무언가가 움직이면서 구멍이 작아졌다 커졌다 하죠? 이것이 조리개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조리개는 구멍의 크기를 변화시켜서 렌즈를 통과하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리개가 열려서 구멍이 커지면 외부로부터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조리개가 조여져서 구멍이 작아지면 외부로부터 빛을 적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조리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양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지만 사진과 영상의 아웃포커싱 효과를 더해주는 기능 또한 갖고 있습니다. 조리개를 많이 열고 촬영을 할수록 피사체의 초점을 집중시키고 배경의 초점을 흐릿하게 표현하는 아웃포커싱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조리개를 많이 조이고 촬영을 할수록 화면 전반에 초점이 맞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과 같이 특정 피사체에 초점이 집중된 결과물을 얻고자 하실 때에는 조리개를 열어서 촬영을 하게 되고, 일반적인 풍경과 같은 장면을 담을 때는 조리개를 어느 정도 조여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조리개는 숫자로 표현하는데요. F4.0, F5.6, F11, F14, F22 이런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조리개가 더 크게 열리는 거고요. 반대로 숫자가 클수록 조리개는 더 작게 조여짐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리개의 특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리개를 많이 열수록 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화면은 더 밝아지고 아웃포커싱이 용이해지고 조리개 수치가 작아진다는 특성을 갖게 되고요. 반면에 조리개를 많이 조일수록 빛을 적게 받아들이고 화면이 어두워지고 초점이 화면 전반에 맞게 되고 조리개 수치가 커진다는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셔터 스피드에 대해 알아볼게요. 셔터 스피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셔터를 눌렀을 때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셔터막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셔터막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이미지 센서가 받아들이는 빛의 양이 결정되는 거죠. 맑은 날의 야외와 같이 이제 광량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주로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설정하여 적정 노출을 맞추는 경우가 많고요. 야간이나 조명이 없는 실내와 같이 광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설정해서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노출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서 노출을 조절하는 것은 주로 사진 촬영 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영상 촬영 시에는 설정한 프레임 레이트의 2배 정도의 수치로 셔터 스피드를 고정해서 세팅하고 노출 값은 주로 조리개나 ISO를 사용해서 조절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4프레임 레이트에서는 50분의 1초의 셔터 스피드, 60프레임 레이트에서는 125분의 1초의 셔터 스피드로 설정하는 거죠. 영상 촬영 시의 셔터 스피드 세팅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영상인 활용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셔터 스피드도 숫자로 표현하는데요. 250분의 1초, 125분의 1초, 60분의 1초, 5분의 1초, 1초, 5초, 10초 이런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셔터 스피드가 빠른 거고요. 반대로 숫자가 클수록 셔터 스피드가 느린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셔터 스피드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요. 셔터 스피드가 빠를수록 센서가 빛을 적게 받아들이고 화면은 어두워지고 셔터 스피드 수치가 작아진다는 특성을 갖게 되고요. 반면에 셔터 스피드가 느릴수록 센서가 빛을 많이 받아들이고 화면이 밝아지고 셔터 스피드 수치가 커진다는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SO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ISO는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가 빛에 반응하는 감도의 크기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ISO 수치를 높여줄수록 이미지 센서가 적은 빛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밝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주로 빛이 부족한 실내나 야간과 같이 외부의 광량이 부족할 때 ISO를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ISO 수치를 과도하게 높이게 되면 촬영 결과물의 디테일 저하 및 노이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 등을 통해서 최대한 빛을 확보할 수 있는 촬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O도 역시 숫자로 표현하는데요. 100, 200, 400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ISO 숫자가 커질수록 밝아지게 되고 노이즈가 생길 가능성도 더 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ISO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요. ISO 수치가 클수록 센서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화면이 밝아지고 노이즈가 더 많이 발생한다 라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직관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위쪽 2줄의 이미지는 조리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리개가 열릴수록 숫자는 작아지고 밝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앞쪽 피사체인 사람의 초점이 맞으면서 뒤쪽의 사내의 이미지는 흐려지는 아웃포커싱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 줄은 셔터 스피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죠. 셔터 스피드가 빠를수록 달리는 사람의 순간을 명확하게 포착할 수가 있고 셔터 스피드가 느릴수록 이미지 센서가 빛을 오랫동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달리는 사람의 움직임이 블러 효과처럼 담기게 됩니다. 네 번째 줄은 ISO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ISO 수치가 커질수록 이미지에 노이즈가 발생한다는 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 정리까지 해보았는데요. 이제 조리개의 셔터 스피드 ISO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아직 내용이 한 번에 정리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영상을 몇 번만 반복해서 보시면 금방 개념이 잡히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 내용에 이어서 활용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